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 지난 3월에 첫 아이를 낳은 새내기 엄마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꽤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부터 혼자 살았고 남편과 결혼한 뒤에도 집안일을 나눠서 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출산이라는 건 정말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보낸 2주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간호사분들이 아이를 돌봐주시고 규칙적인 식사와 관리를 받으니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2~3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 종일 아이에게 매달려 있으니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어요. 시댁에서 산후도우미 비용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친정엄마를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전문 산후도우미가 더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저는 이 힘든 시기를 낯선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정엄마라면 제 마음도 이해해 주시고 무엇보다 아이에게도 할머니니까 더 정성껏 돌봐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제가 전화드린 그날 바로 짐을 싸서 오셨습니다. 평소 과묵하신 분이지만 손녀를 보시는 눈빛이 너무 따뜻했어요. 엄마는 정말 헌신적이셨어요. 새벽에 아이가 울면 제가 깨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제가 잠시 쉴 수 있도록 아이를 안고 계셨죠. 미역국도 매일 끓여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챙겨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남편도 장모님이 계시니까 든든하다며 좋아했어요. 퇴근하면 엄마께 인사드리고 아이 안아보고 저와 함께 저녁을 먹었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미묘한 변화가 시작된 건 둘째 주부터였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조금씩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라고 했고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사실 저는 아이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아이 기저귀를 갈고 저를 위한 미역국을 끓이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저는 밤에 몇 번씩 깨서 수유를 해야 했으니 아침엔 정말 기운이 없었거든요. 그런 제게 엄마는 천천히 먹어. 아이는 내가 볼 테니까 라고 말씀하시며 제가 밥을 먹을 때까지 손녀를 안고 계셨어요. 남편은 보통 8시쯤 일어나서 간단히 씻고 출근했어요. 평소에도 아침을 잘 안 먹는 편이었는데 엄마가 계신 뒤로도 마찬가지였죠. 가끔 아침 먹고 갈래? 하면 괜찮아. 회사에서 해결할게 라며 나갔어요. 그런데 셋째 주에 접어들면서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해서 들어와도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지 않고 저와 엄마가 거실에서 아이와 놀고 있으면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저 엄마가 계셔서 불편하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남자들이 장모님과 함께 지내는 걸 어색해한다고 하잖아요. 엄마도 눈치를 채셨는지 남편이 들어오시면 사위가 들어왔네. 고생했어라고 말씀하시며 먼저 다가가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네,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만 하고 금세 자리를 피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엄마가 불편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괜히 죄책감이 들었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힘들 텐데 집에 와서까지 불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께 좀 더 편하게 지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굳이 남편 눈치 보지 마시고 평소처럼 지내시라고요. 엄마는 사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셨지만 저는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일이 있다며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저는 그저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새아빠가 되는 것도 부담스러울 테고 집에 장모님이 계시니까 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집에 있을 때면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저와 엄마가 아이를 돌보며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으면 남편은 마치 자신이 소외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스마트폰만 보거나 일찍 잠자리에 들어버리거나요. 저는 남편에게 같이 아이 돌보면서 얘기해요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괜찮다고 하면서도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혹시 제가 남편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미묘한 긴장감이 한 달 반 정도 지속되던 어느 날
엄마가 친정에 잠시 다녀오신다고 하셨어요. 친정할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으셨거든요. 저는 괜찮으니까 다녀오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속으로는 걱정됐어요. 엄마 없이 혼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나가신 그날 저녁,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아이는 다행히 일찍 잠들어서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저는 이 기회에 남편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저녁 만들어줄까 라고 했죠.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가 안 계시니까 남편이 더 편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아서요. 남편이 간단하게 파스타를 만들어줬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아이 얘기, 회사 얘기,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을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왜 장모님은 내 아침밥만 안 차려주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거든요. 뭐라고 했어? 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남편은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말했어요. 아니, 그냥 장모님이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하시고 하는데 나는 항상 그냥 나가잖아. 좀 어색하다고 해야 하나.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우리 엄마는 밥 해주러 온 게 아니라 산후조리 도우러 온 거잖아. 그리고 당신 원래 아침밥 안 먹잖아. 남편은 그게 아니라라고 하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더니 너랑 장모님이 둘이 먼저 먹고 있으면 나만 소외된 것 같아. 그리고 밥솥 예약도 내가 나가고 두 사람이 먹을 시간에 맞춰져 있고.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엄마는 제가 밤에 수유하느라 힘들어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를 위해 밥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자신이 소외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당신이 정 아침밥을 그렇게 먹고 싶으면 엄마한테 말씀드려. 안 먹는다고 하니까 안 한 거지. 해달라고 말하면 우리 엄마가 안 해주시겠어? 남편은 그제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좀 그렇다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해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남편은 그걸 자신의 불편함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큰 다툼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엄마가 여기 계시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요 라고 말했어요. 니는 지금 정말 힘들어. 밤에 2~3시간밖에 못 자고 하루 종일 아이한테 매달려 있어야 하는데 당신은 밥 타령이나 하고 있어. 남편은 나도 힘들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집에 와서도 눈치 봐야 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눈치를 왜 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엄마는 남편에게 어떤 불편함도 주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퇴근하면 먼저 인사하시고 저녁 준비도 도와주시려고 하셨어요. 그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정말 이상해졌어요. 남편은 더욱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집에 있을 때도 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힘든 시기에 서로 도와야 할 텐데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서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친정에서 돌아오셨을 때 저는 엄마께 남편과 다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그랬구나 라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사위가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 미안해요. 괜히 엄마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아서. 하지만 엄마는 그런 말 하지 마. 너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잖아. 사위가 좀 더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셨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남편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퇴근해서 와도 인사만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녁도 혼자 먹거나 아예 밖에서 먹고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지만 남편은 별일 없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남편이 집에 없을 때 저한테 전화를 자주 했어요. 아이는 괜찮아? 너는 밥 먹었어? 이런 안부 인사를 했죠. 마치 집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남편이 정말 저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왜 집에서는 그렇게 냉정하게 행동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엄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해하는 걸까요? 1달 반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남편에게 정말 솔직하게 말해보기로 했어요.
당신이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가 불편하면 솔직히 말해줘. 그럼 엄마께 집에 가시라고 할게. 남편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 같지 않은 느낌이야. 장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주인 같지 않고 손님 같은 기분이 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없었어요. 엄마는 저를 도와주러 온 건데 남편은 그걸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한 것처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장모님이 언제까지 계실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 내가 좀 더 나아질 때까지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남편의 표정이 확실히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집에 거의 오지 않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정말 한계에 달했어요. 아이는 밤마다 울고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고 남편은 집에 없으니까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엄마가 계시지만 그분도 60대이시라서 밤잠을 설치시기엔 너무 죄송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연한 일이었어요. 그날 남편이 드물게 일찍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저는 혹시 중요한 일인가 싶어서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화면에 떠 있는 건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발신자 이름은 지연이었고 프로필 사진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저 회사 동료려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메시지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도 따뜻한 밥 잘 먹었어요. 다음엔 술도 같이 마셔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따뜻한 밥, 술도 같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손이 떨리면서 대화창을 열어봤어요. 대화 내용을 보니까 남편과 이 지연이라는 여자가 거의 매일 연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 날들을 보니까 이 여자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셨더라고요. 혼자 먹는 저녁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지연 씨가 있으니까 든든해요. 오늘 와인 맛있었어요. 다음엔 다른 곳도 가봐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집에서 밥 타령을 하면서 진짜로는 다른 여자와 밥을 먹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더 위로 올라가서 대화를 확인해 보니 이 관계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 같았어요. 남편이 요즘 집에 장모님이 계셔서 불편하다고 하니까 지연이 그럼 저랑 저녁 먹어요 라고 제안했더라고요. 집에 가면 눈치 봐야 해서 스트레스예요. 저는 혼자 먹어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오세요. 지연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이 왜 집에 늦게 들어오는지, 왜 밥 타령을 했는지, 왜 그렇게 엄마를 불편해했는지 말이에요. 남편이 원했던 건 정말 밥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집에는 저와 엄마가 아이에게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남편은 소외감을 느꼈던 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른 여자가 채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나오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보여줬어요. 남편은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회사 동료야 라고 말했어요. 그냥 회사 동료와 매일 밥 먹고 술 마시는 거야? 남편은 그제야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미안하다는 말이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른 여자와 밥을 먹은 것에 대한 사과인지 아니면 들킨 것에 대한 사과인지 말이에요. 당신이 집에서 밥 타령하면서 정작 다른 여자와 밥을 먹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더 화가 났어요.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면 부인한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지금 아이 때문에 정말 힘든데 당신은 다른 여자한테 위로받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남편을 믿을 수 없었어요. 메시지를 보면 단순히 식사만 한 게 아니라 와인바에도 가고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나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잤고 저는 아이와 함께 침실에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맴돌았어요.
남편이 정말 저를 배신한 걸까? 아니면 정말 그냥 친구 사이일까? 하지만 메시지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니까 이건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느끼지 못하는 관심과 배려를 그 여자에게서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이 때문에 정신없는 동안 남편은 이미 다른 곳에서 감정적인 위로를 받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나가면서 오늘 좀 늦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또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회사 일이야 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엄마는 제가 우울해하는 걸 보시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저는 남편과 진짜 마지막 대화를 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아이를 엄마께 맡기고 남편과 단둘이 얘기했어요. 내가 힘들 때 당신은 누구한테 위로받았냐고.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얘기 나눌 사람이 필요했다고 말했어요. 나는 얘기 나눌 사람이 못 돼?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아이 때문에 힘들잖아. 나까지 힘들다고 하면 너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서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허탈했어요. 남편은 저를 배려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저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여자한테는 위로받아도 되는 거야? 나는 당신 부인인데 그 사람은 뭐야? 남편은 그냥 친구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친구라고 해서 매일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개인적인 고민까지 털어놓는 게 과연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당신이 그 여자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혼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어. 밤에 아이가 울어도 당신은 없었고 내가 힘들 때 당신은 다른 곳에서 위로받고 있었다고. 남편은 그제야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특히 남편이 엄마에게 보인 태도를 생각하면 더욱 화가 났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밥 타령할 때 정작 다른 여자와 밥을 먹고 있었다는 게 정말 어이없어. 우리 엄마는 저를 도와주러 온 건데 당신은 그걸 소외당한다고 생각했잖아. 남편은 그때는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남편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자신의 불편함만 생각하고 저와 아이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래도 나 당신과 함께 더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정말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오랫동안 참고 견뎌왔던 답답함이 한 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 여자와 계속 만날 거야?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친구야 라고 또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령 정말 친구라고 해도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서 위로를 받는 상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정말 그래야 하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아이도 있는데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이 때문에 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 분위기를 느끼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왔어요. 지금은 친정에서 지낸 지 2달 정도 됐어요. 남편은 처음엔 자주 연락했지만 요즘은 연락이 뜸해졌어요. 아마 그 여자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이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친정에서는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고 있어요.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이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시간을 더 두고 봐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가끔 남편의 마음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새 아빠가 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집에 장모님이 계시는 것도 불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자에게서 위로를 받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남편이 정말로 우리 가족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가 웃을 때마다 저도 힘이 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조금씩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일이 저에게 더 강한 사람이 되라고 준 시련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정말 우리를 되찾고 싶어 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와 저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는 아직 어려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는 아이가 자라면서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것이 저 혼자서든 아니면 남편과 함께든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힘들고 아프지만 이것이 저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갈 거예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